타이자당부터 이게 말씀드릴게요. 타이자당은 그 마오쩌둥 그 사람 있잖아요. 마오쩌둥 같은 시기에 있는 그런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이런 사람들의 아들, 손자도 아니고요, 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같이 타이자당이라고 하고요. 시진핑도 그 타이자당 중에 한 사람이죠. 중국 타이자당은 중국의 모든 거 다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중국의 뭐 파워, 중국의 뭐 돈, 뭐 금융, 뭐 철도, 뭐 텔레콤 모든 거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터 있잖아요. 그리고 전 국무총리 그温家宝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이자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타이자당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 중국 국가주석인데요. 그 타이자당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알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에서 알바하는 알바생, 당신들 잘하면은 계속 하고 당신은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집에 가라. 약간 타이자당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자당들은 아마 그 후진터 그리고温家宝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진핑을 강력하게 지지해가지고 시진핑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그래요. 중국 안내 모든 것을 다 타이자당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진핑 지금 타이자당이랑 본격적으로 갈등 생겼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 타이자당 자체도 순서는 있어요. 우리 다 타이자당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타이자당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거를 따라서 순서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류유안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아버지가 중국 옛날에 국가주석 류샤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 뒤에 2인자인데요. 심지어 한동안 마오쩌둥보다도 더 파워 센 사람인데요. 그래서 류샤오치 아들 류유안은 옛날에 중국 군대 상장 장군이었어요. 제가 입장에 봤을 때 최고 타이자당 아닌가. 그리고 덩小平 아들 덩부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최고 타이자당 아닌가. 이 두 사람은 다들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 타이자당 중에서 따져봤을 때 시진핑은 약간 뒤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진핑 아버지 그 시종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옛날에 중국 부총리인데요. 총리도 아니고 부총리예요. 그래서 순서 따져봤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타이자당 중에서 그 류유안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고 타이자당인데 갑자기 소문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많이 보고 뭐 SNS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해외 X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시진핑한테 상서를 했어요. 상서는 뭐냐면 옛날에 그 대신들 황제한테 편지를 그냥 주는 거, 그 상서 위에 사람에게 서신 같은 거 보내주는 거고요.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정치 불투명하니까. 근데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다들 이 뉴스를 집중하고 있고요. 해외 특히 X 옛날 트위터 거기서 막 퍼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의심해요. 이거 과연 진짜일까?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당신은 지금 극장이 난다. 타이자당을 건드리면 너 진짜 난리가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 내려가면 안 되는데. 시진핑 거기 있어야 공산당 빨리 망할 수가 있어서 제발 좀 건드리지 말아라. 어쨌든 다양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런 거들.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뭐 이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 짱우샤 문제도 나타나고 구충화 폐퇴자 문제도 나타나고 마윈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류유안 이런 뉴스도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최고 태자당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진핑한테 상서해가지고 또 시진핑 문제를 그냥 대놓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은 정말 난리 나는 거죠. 류유안 이 사람이 제목 3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진핑 당신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이거는 뭐 사실이죠. 근데 타이자당, 최고 타이자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더 이상 많이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류유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아마도 어떤 상상하고 있냐면 물론 지금 경제는 뭐 문제 있지만 그래도 우리 버틸 수가 있다. 시진핑 아마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도 그때 3년 정도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 동안 그때는 중국 경제 너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중국 거의 몇 천만 명 사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때도 중국 공산당 버텨왔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뭐
지금 경제 상황 우리 버틸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류야는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지금은 그 시간이랑 차이 너무 많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이거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치 위기를 초래했다. 시진핑. 정치 위기는 뭐냐면 일단은 공산당 내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불만 많아가지고 다 당빙을 했어요. 당빙의 단어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신데 일반 서민들은 중국 서민들은 당빙했어요. 뭐 평평하게 누워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 내부에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시진핑한테 너무 불만하니까 그리고 대놓고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한 거다. 그러면은 이 중국 전체 상황 그 정부 내부에도 돌아갈 수 없잖아요. 특히 군대 내부에 상황 너무 심해요. 시진핑 막 이 사람도 수청하고 저 사람도 수청해가지고 군대는 난리 나더라고요. 심지어 그 류야엔 그 사람 말하는 거 따라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국 군대 내 많은 장군들은 출근할 때 총을 들고 출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출근했잖아요. 갑자기 시진핑 보내는 사람 와가지고 나를 수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총을 가지고 그 사람 싸워야 되겠다. 그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만 문제, 대만 위기. 대만은 나라는 크지 않은데 근데 반도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TSMC 그 회사도 있고. 근데 대만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 막 중국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고요. 그냥 막 계속 미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대만은. 최근 뉴스 나왔는데 대만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집 있잖아요. 집 스티커 같은 거 붙어요. 어떤 글 나오냐면 나는 대만 사람이다. 중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화제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만은 중국의 사이 안 좋은데 근데 시진핑 때문에 외교 때문에 사이 너무 안 좋고요. 그러면은 전 세계 최고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점점 중국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망당 망구 망하다. 당은 공산당. 그러니까 망당 구는 중국. 그 뜻은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산당도 망하고 중국도 망할 거다. 이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강력하게 시진핑을 경고하는 거죠. 그 뜻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문제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시진핑은 지금 뭐 태자당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당신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사실 자기 세력은 거의 없어요. 근데 태자당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도 태자당이니까 그때 시진핑 그 2012년도에 그때는 중국 공산당 18번 전체 대표 회의 때는 중국 당석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시진핑 파워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 후진타오 그 사람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태자당도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자기 세력을 다 키우잖아요. 막 얼굴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후진타오 그 파 있잖아요. 그리고 공청단파 그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 저번에 20원 공산당 대표회의 끝났을 때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 기자 앞에서 그냥 후진타오 그 사람을 강제 퇴장시켰어요. 나가라고. 그 장면을 나와가지고 저도 막 중국 정치를 그 10년 동안 관찰을 해왔는 사람인데요. 그 장면을 보니까 와 이게 시진핑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후진타오는 시진핑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태자당도 마찬가지예요. 태자당도 시진핑한테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막 류얀도 그 사람도 막 그냥 집에 가라. 나이가 많아서 그냥 뭐 너무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특히 그 덩샤오핑 아들 땅 부팡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 그 사람은 항상 장애인 학회 같은 거 있는데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명예주서인데요. 그러니까 명예주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태자당이니까 최고 태자당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역할을 시진핑도 없애버렸어요. 야, 너 집에 가라. 뭐야 이게 이상하게 여기서 또 명예회장?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 나타났는데 시진핑 지금 경제 문제 있잖아요. 돈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도 돈 없어요. 외국 기업들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시진핑 쳐다보면 태자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뉴스인데 시진핑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자당 당신들 가지고 있는 돈 30%, 50% 정도 나한테 줘라. 아니면 큰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는 안 돌아가니까
누구나 다 돈 없어요. 당신들만 지금 돈 많잖아. 너무 많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자당들은 지금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진핑 계속 짤랑 외교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랑 갈등이 너무 심해요. 태자당 이런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 은행에서 돈 많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중국 갈등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특히 트럼프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런 태자당들, 중국 고위층 간부들 미국 안에 있는 돈 다 동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뭐 우리는 이게 뭐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갈등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진핑은 반성만 안 해요. 따져봤을 때 네가 뭐야? 네가 당시 아버지가 그냥 국무원 부총리인데 이거 차례 순서 따져봤을 때 우리 분명 뒤에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근데 진짜 만약에 태자당 사람들을 사실 또 그렇게 막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 진짜 같이 움직이면은 시진핑 못 당해요. 이 사람들 진짜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짱유샤 그 사람도 태자당이에요. 짱유샤 아버지도 장군인데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짱유샤, 태자당, 류유엔, 뭐 덩부팡, 후춘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밑에도. 후춘화 그냥 태자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황제 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황제 되기 전에 다 태자당이니까 우리 술도 마시면서 동생 술 먹자 하는데 근데 만약에 황제 되잖아요. 태자당 와가지고 저보고 형 술 먹자. 이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똑바로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파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자당이니까 나를 도전하겠다?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독재자, 황제는 그런 거. 물론 뭐 대단한 황제도 있지만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그래요. 그 중국 공산당 체제는 일반 사람도 그렇고 고위층 간부들도 그렇고 다 안 믿어요.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이미 중국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단지 일부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이거를 가지고 자기 파워, 자기 돈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다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도 많고요. 너무 바빠서 생각조차도 그런 여유 없잖아요. 근데 또 일부 사람은 계속 공산당을 믿고 있어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마오쩌둥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게 죽는 날 거기서 마오쩌둥 고향 가가지고 막 절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중국 공산당 너무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 많이 생겼어요. 진짜로. 이거 코로나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뭐 대놓고 공산당 안 좋은 얘기를 한 사람 되게 많고요. 사실 지금 그 중국 많은 사람들은 민주는 뭔지 이런 거 자체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세금 뭔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돈 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우리 세금인데 어떻게 거기서 쓸 수 있죠? 많은 중국 사람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매체에서 세금 납부자, 세금 우리 냈다 이런 자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자유, 민주, 어른 자유 뭐 신앙 자유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공산당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때문에 내가 한국에도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파워인데 어디 나가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마오쩌둥 시대에 우리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중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가지고 다 뺐어요. 근데 이게 강도잖아요. 100개 다 뺐는데 근데 그쪽에서 하나 중국 사람 줘요. 그럼 중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약간 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거 불쌍하죠.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랑 미국 국무장관 루비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통화했어요. 통화하고 나서 근데 중국의 매체 보도를 보면 왕이 그 사람이 루비아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好自为之 이게 사자성어인데 好自为之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면 가오즈웨이즈는 이 뜻은 다양한데 왕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협박하는 느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진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 당신 조심해라.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그러니까 루비아 그 사람은 원래부터 중국한테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뭐 홍콩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막 계속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루비아도 그 제재당했어요.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제재를 당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 정부 입장 되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나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루비아 한쪽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재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봐요. 그 외교부 답변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사람들을 발견하냐면 중국의 매체 중에서 루비아 이름 바꿨어요.
그 루 있잖아. 루비아 그 루. 그러니까 이 한자는 발음이 루인데 근데 루 이런 발음 한자는 여러 개 있어요. 옛날에는 이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 루비아는 저 루비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도 된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루비아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제재를 안 풀어도 됩니다. 왜냐? 이게 중국에 안 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 미국 사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루비아는 필리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필리핀 그 남한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필리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지지하겠다. 그러면 완전 중국 정부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루비안도 파나마 갔어요. 거기 파나마 대통령 만났는데 파나마 그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일대일로 있잖아요. 시진핑 직접 했던 일대일로 있잖아요. 파나마 그 대통령 일대일로를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그런 발표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중국, 미국 사이에 가장 핫한 이슈는 루비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봤던 미국 정치인 중에서 중국 공산당을 가장 최고 강경파예요. 사실 국무장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외교부 장관 비슷하잖아요. 루비아 그 사람. 그래서 왕이랑 통화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옛날에 사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 갈등 심하게 생기는 거죠. 아마도 통화했을 때 루비아는 엄청나게 이런저런 얘기 다 하겠죠. 다 했으니까 왕이는 정말 열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통화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이런 외교 같은 그런 말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루비아 그 사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당신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왕이는 너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왕이는 열받아가지고 하오즈 웨이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대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방 하오즈 웨이즈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매체 어떤 매체는 루비아한테 질문했어요. 하우스웨이즈 이런 얘기 들었는지. 루비아는 그 사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못 들은 이유는 뭐냐면 중국 매체 항상 그래요. 중국 매체는 중국어 되는 신문이랑 영어 되는 신문이랑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 안 해주는 부분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분이 정말 중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핫한 인수인데 이게 CIA 최근에 그렇게 결론해놨어요. 아마도 코로나는 중국 무한의 어떤 실험실에서 유출을 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 바탕으로 이게 최근에 미국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 답변이 있잖아요. 어떤 여성분이 엄청 말을 잘하더라고요. 사람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기자들 질문했어요. CIA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 그 사람이 답변했어요. 대충 얘기를 하면 이거 사실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국의 어떤 실험실에서 나오면 다른 나라 떠나서 미국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 죽었어요. 엄청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뉴스 나오는데 미국 스테이트 있잖아요. 주 있잖아요. 50개 중에서 미주리 스테이트. 미주리 쪽이 그런 스테이트 있는데 거기서 그 주는 중국한테 코로나 때문에 배상 청구했어요. 소송했어요. 금액이 얼마냐면 미국 돈으로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렇게 청구했어요. 만약에 그쪽에 검찰청장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중국 이런 돈 안 주면 우리 주 안에 있는 중국의 돈 이런 거 다 압수하겠다. 그 정도까지 경고했어요. 근데 그 주는 한 주인데 미국은 주 50개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워싱턴 DC 하면은 주는 250억 달러인데 미국 전체는 거의 1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큰 돈이죠. 중국한테 엄청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그렇게 하게 되면 왜냐면 미국 정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중국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그때는 중국 정부 이미 알고 있어요. 코로나 일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문제 없다고.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020년 1월 초에 심지어 20일까지 중국 관광객들은 엄청 많이 한국에 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알고 있어도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관광객 또 많이 보내주는 거는 어떻게 우리한테 좀 배상할 수 있는지 그거 따져봐야죠. 저도 뭐 그때는 갑자기 그때 대기업 출강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갑자기 수업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제가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자영업자들은 이것 때문에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일단은 그 실험실에서 유출을 하는 이거 떠나서 중국 정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은 그렇게 한국한테 많이 보내주는 게 말이 돼요? 모든 나라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미국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다른 나라 다 배상 청구하게 되면 와 이게 난리 나겠죠.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국 정부에게 시진핑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뉴스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 지급 여러분 아마 뉴스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미 10% 세금을 부과했어요. 중국한테. 이게 추가 세금인데요. 4, 5년 전 그때는 중국, 미국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세금 거의 20% 부과를 했어요. 일부 상품 대해서. 이번에 그거 바탕으로 또 추가로 세금 부과를 했어요. 근데 10%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10%는 그냥 단지 시작. 우리 식사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 죽 같은 거 먹는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삼겹살, 그 다음에 뭐죠? 불고기, 뭐 감자탕,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옛날에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60%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부과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취임한 지 2주도 안 되는데, 그죠? 10%는 이미 때렸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미국은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정보 다 파악하고 있어요. 트럼프 그 사람은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없는 거 그 사람 다 있어요. 모든 거 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론 마스크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 밑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욕심이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역사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중국 정부랑 시진핑이랑 중국 공산당 한번 부딪히는 거.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라이건 이게 역사상에 이름 남겼잖아요. 소련이랑 싸워가지고 소련 마지막으로 해체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막 전 세계에서 역사상에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트럼프 말하는 거 America Great Again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단 모든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 다 중국 정부랑 연결되어 있어요. 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트럼프는 이런 거 다 해결하려면 일단은 이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체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중국, 미국 갈등 더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약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죠. 빨리 트럼프 막 어떻게 해? 옛날에 청나라 때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청나라 마지막 단계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의 군대 쳐 들어왔어요. 그 일반 서민들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제가 대신들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따라서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쳐들어오면 내가 일단 미군에게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많고요. 그리고 반면으로 또 중국 정부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 트럼프 이 사람 왜 이래? 막 그렇게 막 화나는 사람도 많고요. 어쨌든 중국 경제 어렵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더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작년 초 정도 중국 주식시장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 밑에서 댓글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우리 지금 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이 웹사이트 다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 건드릴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은 거기서 가서 아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왜냐면 시진핑은 다 그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홍콩 문제도 그렇고 매그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문제도 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범죄자 있잖아요. 뭐 나쁜 일 다 했는데
그 경찰에게 우리 좀 어떻게 상의해가지고 저 풀어주세요. 그거 과연 가능해요? 경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뭐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얼마나 피해 받았는데 그거 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모든 일 다 너무 극단적으로 했으니까 이미 결과 다 나왔으니까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쌀 이미 밥 됐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중국 지방 재정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지방의 뜻은 뭐냐면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베이징 빼고 다 지방이에요. 그러면 지방 정부는 지금 다 이래요. 옛날에 상하이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근데 상하이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그 중국 일선 도시 있잖아요.北上广深이라고 해요. 北上广深,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금 이런 도시가 코로나 2, 3년 정도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여기서 경기도 다 망했어요. 중앙 정부는 돈 없잖아요.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는지. 그죠? 다 망하는 거고요. 주로 땅을 팔아서 수입 거의 70%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을 안 해가지고 70% 사라졌어요. 나머지 30%는 거의 세금인데 그 세금도 지금 기업들 다 망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벌금 경제도 있잖아요. 벌금 경제도 일반 서민들 돈 없잖아요. 어떻게 벌금 경제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완전 극단적인 뉴스 나오더라고요. 중국 말 뭐냐면 远洋捕捞 远는 멀다, 양는 바다, 불어는 물고기 잡는다. 먼 바다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뜻이다. 그 뜻은 뭐냐면 많은 후진 지역, 돈 없는 지역 사람들은 정부 돈 없잖아요. 근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심천 이런 지역 부자 많아요. 기업가도 많고 그래서 이 후진 지역의 경찰들 총이 있잖아요. 총을 들고 부자 동네 가가지고 뭐 광저우, 상하이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부자들 그냥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냥 대놓고 돈 얼마 주라. 돈 주면은 사람 풀어주겠다. 돈 얼마 정도 요구하냐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대충 봤는데 한국 돈으로 20억 정도? 많으면 200억, 300억 정도 가는 것도 있어요. 엄청 많은 큰 돈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냥 진짜 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뉴스, 뭐 중국 정치 뉴스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이미 확실하게 다 나타나는 뉴스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도 이거를 보니까 중국 국무총리 이미 나와서 이거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대충 듣으니까 이렇게 하면 중국 경제 망하겠다. 뭐 비슷한 얘기 하겠죠. 근데 이미 뉴스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도 이런 경찰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지금 경제 이미 망했잖아요. 돈 없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는 강패들 있잖아요. 강패들 먹는 거 없어요. 근데 칼 같은 거 있잖아요. 힘도 있고. 근데 어떤 집안에 고기를 먹고 있어요. 삼겹살 먹고 있고 소고기 먹고 있어요. 향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강패들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배고픈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자 집에 가가지고 뭐 돈이나 먹는 거 빼는 거죠. 지금 중국 상황은 그래요. 같은 동네도 아니고 다른 동네,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돈 빼는 거죠, 지금. 이런 경찰들은 또 뭔가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식품 같은 거 생산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식품들 후진 지역 팔았어요. 거기서 이 소비자들은 10명, 뭐 20명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 상하이 지역 기업 만드는 식품 먹어가지고 건강 상태 안 좋게 됐어요. 여기 식품 자체가 문제 있다. 그리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막 화내가지고 뭐라고? 감히 우리 소비자의 건강을 건드려?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총을 들고 막 상하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뭔가 만들어요.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하는 거죠. 그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경찰들이 왔어요. 돈이 없는데 왔는데 현지 경찰들은 막 총을 들고 과연 그 후진 지역 경찰을 싸울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욱 이상한 뉴스 나타나더라고요. 상하이 경찰들은 상하이 부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은 만약에 뭔가 느낌이 있으면 다른 지역 경찰 와가지고 당신 잡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우리는 일단은 당신들 체포하겠다. 이게 뭐냐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보호성 체포. 그러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일단은 가짜로 당신을 체포해가지고 이 외지 경찰들을 떠나고 나서 풀어주겠다. 왜냐면 이게 부자들 세금 많이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외지 경찰들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다 데려가면 상하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다 망하며 상하이 경찰들도 먹는 거 없잖아요. 세금도 낼 수 없고 그죠?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들은 외지 경찰이랑 싸울 수가 없고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
작가님들도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왜냐면 한국 드라마 많이 봤는데 한국 영화들 많이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한국의 작가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영화 찍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국의 지금 실제 상황은 한국 작가님들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그래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한 지역 경찰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잡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 이거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 경찰들은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금방 수시 퍼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구나. 우리도 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따라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이게 늑대들이잖아, 늑대 너무 배가 고픈데 갑자기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늑대 막 소리 막 지르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과장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상황은 그래요. 진짜 돈 없는데 경찰들 지방정부 눈 빨게 돼요. 어디 있는지 도대체 돈 어디 있는지. 이런 요양 보러 한 케이스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창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나와서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정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돈 없는데. 그럼 시진핑 당신 대단하시면 당신 우리한테 돈 줘라. 돈 주면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 나오면 시진핑은 할 말이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항상 무슨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는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시진핑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봤을 때 큰 돈인데 근데 큰 기업들한테도 무슨 특별한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돈 안 내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 다 알아요. 아무리 후진 지역 경찰들도 막 총을 들고 하면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이게 시진핑도 만약에 한 지역이었으면은 시진핑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늑대 100개, 1000개 같이 왔는데 호랑이 한 마리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경쟁은 해결책은 전혀 없어요. 방법 딱 한 가지요. 돈 뿌리는 거. 국가 부채, 지방 정부 부채 막 그냥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그때는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중국 경제는 이미 다 망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이미 죽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었어요. 경제는 이미 망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뿌려도 부채를 뿌려도 소용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수출도 트럼프에 올라와서 그 세금을 때려보면 수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법 없습니다. 옛날에 시진핑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돈을 뿌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진짜 시진핑 이 사람들 건드리면 이 사람들은 베이징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지금 우리 돈도 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건드려? 이 사람들은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시진핑 이 사람은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국 경제 발전시킬 수 있는 엔진 3개 있어요.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 정부 투자. 근데 지금 소비는 다 망했고요. 투자도 거의 다 망했고요. 수출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커머스 통해서 싼 제품들을 해외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올라와가지고 이거 다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경제는 너무 어렵고요. 최근 농담 나왔는데 지금 새로운 엔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선전부, 선전하는 거. 두 번째는 공안. 세 번째는 통계청. 이번에 5% 나오잖아요. GDP 성장률 작년에 2024년도에 성장률 5%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누구 그거 만들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근데 그 통계청 나와가지고 어쨌든 중국 경제 문제 있으면 우리는 통계청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게 농담 아니고 통계청 사람들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시진핑 주소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고. 어쨌든 경제 상황 안 좋으면 대를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걱정하지 마. 우리 통계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이공계 출신인데 통계청 만드는 숫자를 보면 제가 딱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진짜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이공계 출신 하는 사람들 실험 많이 했잖아요.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데 근데 중국 통계청 보면 진짜 연초에 우리 5% 하겠다 하면 연말에 딱 5%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웃겨요. 옛날에 반도체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이미 많이 투자를 했고요. 엄청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이런 돈 가지고 다 농담하는 거예요. 나는 중국의 반도체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뭐 공장 크게 만들어가지고 공장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비들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SK 하이닉스 출강 아니면 삼성 반도체 회사 많이 출강했거든요. 거기서 반도체 계신 상무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 일부 공장들은 여기서 한국 반도체 회사 사용했던 옛날 장비들 그냥 그대로 다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는데 거기 중국 공장에 도착해서 포장도 그냥 떼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공장은 공장도 만들고 장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한테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죠. 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있죠? 장비도 있잖아요. 보조금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시청, 정부 사람들은 또 바보 아니잖아요. 그래도 돈 줘요. 왜냐하면 그 공장은 시 당석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카 하는 거예요. 다 연결해가지고 이런 보조금, 이런 투자 같은 거 다 자기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사람들인데 뭐 반도체? 말도 안 돼요. 물론 일부 기업들 SMIC 같은 회사 좀 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무슨 경제를 다시 좀 좋게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볼 때 해도 없어요. 시진핑 지금 제가 계속 시진핑 뉴스를 봐왔는데요. 그 얼굴 자체는 느낌이 뭐냐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막 이런저런 일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뭐 군대 문제, 뭐 또 후춘화도 나타나고 또 마윈도 이런 소리 하고 뭐 태자당도 막 이러해요. 어떻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4년 전에 그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 했잖아요. 그때는 중국 어느 정도 그 힘이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거의 다 망했어요. 그 시진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래도 효과는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다시 왔잖아요. 그 트럼프 쪽에는 미국 쪽에는 실력 이만큼 올라가는데 근데 시진핑 쪽에는 오히려 안 좋게 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특별한 해결책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달 1월 중국 국무원 미팅을 오픈했는데요. 리치앙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말 아니지만 대충 뜻은 뭐냐면 저번에 동영상에서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유안양 블라우 그런 거. 그러니까 일부 후진 지역 경찰들은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부자들 기업가들 잡아와가지고 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심해요 상황.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근데 리치앙 국무총리 직접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방 정부는 이런 사법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기업가들 박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리치앙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박수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이게 또 소설 쓰네 이 사람. 근데 리치앙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심하게 되는 사실이죠. 그 뜻은 뭐냐면 중국 경제 망했다. 너무 심하게 망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후진 지역 경찰들은 베이징 상하이 부자들 잡아가지고 그게 한국 사람 입장 봤을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국 경제 망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 망했다. 사람들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시진핑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시진핑 뭐가 되는 거예요? 리창은 대놓고 시진핑한테 시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완전히 무법 천지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사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죠? 시진핑한테 있는 거죠. 경제도 망하고 법치도 망하는 거잖아요. 경찰들은 돈 없으니까 어쨌든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다 하는 거죠. 이게 뭐 정말 상황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시진핑도 해결하는 방법 없는데 리창은 당연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시진핑 뺨을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왜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미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더욱더 의심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국의 경찰, 중국의 군대는 이게 다 시진핑 가지고 있어요, 그 파워. 그거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리창은 갑자기 그 선 넘었어요. 시진핑 입장 봤을 때 네가 뭔데 경찰에게 뭐 군대 얘기를 너 왜 그렇게 되는지, 너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창 이 미팅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시진핑 좀 갈등이 이렇게 심하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친한 사이죠. 이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도 너무 친한 사이. 왜냐하면 그때는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을 좀 그때 세우잖아요. 그래서 상하이까지 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봤을 때 상하이? 다른 지역은 다 떠나서 상하이는 워낙 경제 잘 되는 큰 도시잖아요. 거기서 봉쇄 돼버리면 와,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하이까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리창은 완전 시진핑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사이는 어떤 사이죠? 더욱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중국의 새로운 정치구 상무위원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제가 그때는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정치 평론가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구 새로운 상무위원 7명인데 그 순서대로 나오면 누구 나올 건지, 첫 번째 시진핑 그거 다 예상했는데 두 번째 리창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와, 이게 과연 리창이 사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그때 당시에 리창을 엄청 좋아해요. 리창은 그 상하이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 잘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둘이 사이는 엄청 좋아요. 근데 뒤에 가면 점점 갈등 심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하나 있는데요. 작년 2024년도 연초에 3월 정도, 그때는 중국 양회 있어요. 인민대표회의랑 정치협상회의 양회 있는데, 양회 끝나고 중국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기자들 만나야 돼요. 이게 거의 10여 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작년 양회 전에 갑자기 시진핑 그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리창 하지 마. 그냥 물론 그게 시진핑 하는지 누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런 굴려도 없죠. 근데 이게 진짜 리창을 뺨을 때리는 거죠. 당신 더 이상 많은 사람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서 있지 마라. 이게 리창은 얼마나 억울하는지.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양회 시작했잖아요. 리창은 그 국무원 총리라서 그 리포트 해야 돼요. 리포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4년도에 우리 얻은 모든 성과는 다 시진핑 때문에 그래요. 시진핑 사상 때문에 그래요.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국이 난리 나더라고요. 왜냐면 2023년도에 그 중국 경제는 진짜 최근 10여 년 동안 가장 안 좋았어요. 그때 2023년도에. 그래서 리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도에 우리 얻은 모든 성과는 다 시진핑 때문에. 그러면은 시진핑이랑 선 그는 거잖아요. 2023년도에 우리 경제 망했다. 근데 저 때문에 아니고요. 시진핑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더라고요. 아, 두 사람 정말 갈등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 작년 7월 3종 전회 끝나고 중국 공산당 정치구 상무위원들은 다 나와서 시진핑 칭찬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리창은 정말 차별 있게 다른 정치구 상무위원이랑 이게 완전 차이 나요. 시진핑 관련된 얘기 하겠는데 거의 안 했어요. 이거 뭐지? 사람들은 이게 3종 정회는 엄청 큰 미팅인데 하고 나서 다들 나와가지고 시진핑 위대한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정말 갈등이 심하게 됐구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리창은 그 사람 능력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고요. 국무원에서 인맥도 없어요. 갑자기 상하이에서 갑자기 중국 중앙까지 갔잖아요. 인맥도 없고요. 근데 지금 중국 전체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시진핑은 당연히 리창을 믿었으니까 리창한테 많이 일을 시켰어요. 이거 해라. 근데 리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밑에 사람은 자기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무시도 많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당신 뭐야? 시킨 일 제대로 하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당신 아마 그 리창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에 리창은 그냥 괜찮은데 중국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마도 리창은 맨날 시진핑한테 이런 혼난 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리창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총리인데
이 상황 되는 거 나 때문에도 아니고 당신 때문이잖아요. 맨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사람도 반항하는 그런 정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럼 나타나면 시진핑이 더 화나는 거잖아요. 당신 뭔데 뭐 감히 나한테 까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죠.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회사도 비슷비슷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사장님 맨날 잘해라. 근데 보니까 사장도 스스로 못하는 거 맨날 전대시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 맨날 사장 나한테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 버틸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갈등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리창은 국무총리인데 이게 경제 문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요. 못하고 시진핑도 화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점점 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중국 경제는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인데 리창은 국무총리인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두 사람 싸웠어요 지금. 당신 책임이야.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야.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리창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군대의 장군들처럼 수창당하는 게 보다는 그런 소문 나왔어요. 일반 국무총리는 10년 정도 할 수 있어요. 10년 정도. 근데 리창은 아마도 시진핑이랑 갈등이 심하게 되면 2027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21번 대표회의 있어요. 그때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5년 이미 다 됐으니까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예를 들면 시진핑 화내가지고 리창을 수청해버리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진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중국 체제에 대해서. 아마 시진핑도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유샤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조금 있지도 않을까요? 왜냐면 리창도 사실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파워 때문에, 그죠? 근데 시진핑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진핑 망할 수도 있어요. 시진핑 망하면 시진핑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서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리창도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시진핑이랑 선을 그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밑에서 짱우샤 이런 세력 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